한 번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지 않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붙잡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말이죠. 분명 모든 걸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씁쓸한 진실은 그 장애물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힘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림자 작업에 있습니다. 이 용어가 처음엔 다소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억누르거나 숨기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외면하려는 바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실수를 덮으며 강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고 갈등을 피하며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정작 저 자신을 잃어버렸죠. 제가 몰랐던 사실은 제가 억누르려 했던 그 그림자가 결국 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모든 것에 두려움, 충족되지 않은 욕망, 불안함에 이 담겨 있는 심리적 영역이라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그림자가 단순히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계속 커져서 자기 파괴적인 패턴과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릴 적 부모님이 여행을 떠나실 때 저는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즉시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 깊이 자리 잡고 저의 불안감과 자기의심을 키웠고 저는 제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작업을 통해 그 감정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두려움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의식은 마치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막는 돌들이 바로 우리가 억누른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 돌들을 외면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흐름은 더욱 방해받게 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그 돌들을 마주할 수 있다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그 힘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의식적인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반복되는 생각들을 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가로막는 행동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카얼 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자만이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떠나는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깊은 치유와 자기 수용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에게 관심과 화해를 요청하는 외면당한 당신의 또 다른 일부입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그림자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들어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긴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내와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림자 작업의 첫 단계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어둠 속으로 손전등을 들고 나아갈 시간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든 두려움, 실수,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 이면에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이 말이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이 피하고 있는 그림자는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 당신을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필요했던 보호막이 오늘날에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그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림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가면을 씁니다. 피곤해도 억지로 웃고, 속이 괴로워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죠. 이러한 가면이 바로 칼 융이 말한 페르소나, 퍼소너, 즉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가면 뒤에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또 다른 자아, 즉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거나 억눌러온 감정과 욕망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언제나 친절하고 평온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절대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을 절제하며 늘 차분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내면 깊은 곳에서는 강한 분노가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억누르고 그림자 속에 숨겨둡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비판, 건강하지 못한 습관, 혹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억눌러온 감정들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가끔 이유 없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스스로의 성공을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을 받거나, 이 모든 것이 내면의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 내면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형, 아어커타입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페르소나, 퍼소너,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 애니마, 애니무스, 애니머, 에너머스, 감정과 직관을 담당하는 내면의 자아, 자기, 셀프, 빛과 어둠을 통합하는 전체적 자아, 그림자, 섀도우, 우리가 억누르고 외면한 감정과 특성. 이 원형들을 연극 무대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무대 위의 주인공으로 항상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역할을 합니다. 애니마, 애니무스는 연극의 대본을 쓰고 감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는 연출가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대본에서 배제된 캐릭터입니다. 그렇다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대 뒤에서 조용히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연극을 방해하죠. 당신의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고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부터는 그림자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루카스라고 부르는 한 남자는 그림자 작업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루카스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항상 큰 성취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스스로 실수를 저질러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깊이 탐구해본 결과 우리는 그가 성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식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그의 아버지가 심어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자는 이기적이다. 그의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루카스는 이 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고 그의 그림자는 성공이 다가올 때마다 이를 피하려고 스스로를 방해했습니다. 부와 관련된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도 모르게 자신을 억누르는 신념이나 패턴이 있지는 않나요? 혹시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분노, 질투, 수치심과 같은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억누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압력솥 속의 증기처럼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억누른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자는 단순히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자리 잡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자는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외면해 온 또 다른 자신입니다. 마치 관심을 받지 못해 우는 아이처럼 그저 당신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돕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 아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연애 문제를 겪고 있었고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반드시 스스로 거리를 두고 차갑고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깊이 탐색해본 결과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중요한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면 상처받는다는 무의식적인 신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 처음으로 진정한 친밀함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하려고 하는 감정, 기억, 생각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어떤 부분을 외면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또한 그림자는 단순히 내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외부 세계에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유독 짜증나거나 불편하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칼 융은 이를 그림자 투사, 섀도우 프로젝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점은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줄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 상사가 너무 오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어서 정말 싫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해. 너무 짜증나.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을 깊이 탐구해보니 그녀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상사는 줄리아가 내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력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나요?
그 대상이 혹시 당신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림자 작업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매우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약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이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혹시 중요한 성취를 앞두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를 방해한 적이 있나요? 마치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는데 무언가가 작용해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바로 그림자의 작용입니다. 그림자는 일종의 보호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의 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전략을 학습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며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는 방법을 배우죠. 당시에는 이 전략들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부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과거에 배운 신념이 지금까지도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에서 하나의 역설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담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강점, 창의성, 잠재력도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나 예술가, 기업가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들은 모두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받아들였기에 지금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나 프리다 칼로 같은 인물들이 한 번도 두려움이나 분노, 의심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들도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동력으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은 어둠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즉,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만약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운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림자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자와 함께 일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화가 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걸까? 두려움을 느낄 때 피하지 말고 직면해 보세요.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제가 직접 경험한 강력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삶을 바꾼 연습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감정이 들 때마다 멈춰서 글로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정확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을 처음 느낀 것은 언제였는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감정은 어린 시절의 특정한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의식 속 그림자에 갇혀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치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는 것처럼 숨어있던 감정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까요? 지금 당신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두려움, 불안감, 혹은 특정한 사람이 계속 신경 쓰이나요? 이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감정은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을 외면하고 있었던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의 목표는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당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감정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도와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림자가 무엇인지,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림자와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그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룰 때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모든 한계를 벗어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고정관념이 더 이상 당신의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이죠. 마치 꿈처럼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림자 작업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억눌리고 거부당했던 자신의 일부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로 들어갔다가 몇 걸음만 지나면 그 끝에서 빛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은 단순한 심리적 치료가 아니라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예상치 못한 깨달음, 그리고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강력한 연습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 사업가 리카르도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커리어의 정점에 있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성공적으로 보이던 사업은 실패했고 신뢰했던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으며 결국 그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상담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림자 작업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 개념을 비웃었습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잖아.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는 그림자 작업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릴 적, 그는 부모님이 부자는 부정직하고 탐욕스럽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린 리카르도는 이를 내면화했고 자신의 안정과 가족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성공을 피해야 한다고 학습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을 직면하면서 그 믿음을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삶과 사업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리카르도처럼 삶의 특정한 영역에서 계속해서 정체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이유가 무의식 속 깊은 곳,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중 약 80%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진정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선택, 감정적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것이 두려운 현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작업은 그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기억을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점점 쌓이고 결국 어디선가 터져 나옵니다. 마치 정리되지 않은 서랍을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며 물건들이 점점 쌓이고 결국 문을 열 때마다 물건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누른 감정과 기억들은 결국 불안, 우울, 복성 관계 혹은 신체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제 친구 마리아나는 심한 공황 발작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어딘가가 잘못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마리아나는 그녀의 공황 발작이 어린 시절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고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타인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그녀의 그림자가 작동했습니다. 그녀는 공황 발작을 경험했고 이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나가 이 연결고리를 깨달은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고 더 이상 그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공황 발작을 겪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사람들은 그림자를 트라우마와 연결 짓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림자 속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온 감정과 재능도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아이가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어느 날, 선생님이 그림으로는 미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순간 자신의 창의성을 그림자 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본질적인 일부가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당신이 외면했던 감정, 억눌린 재능, 그리고 숨겨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림자는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열정이나 재능을 포기했을까? 어쩌면 당신의 그림자 속에 당신이 온전히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림자 작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연습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불편한 감정을 찾아보세요. 최근에 당신을 불편하게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갈등이었든, 비판이었든, 실패였든 상관없습니다. 이 스스로에게 왜? 라고 물어보세요. 그 일이 왜 그렇게 당신을 신경 쓰이게 했을까요? 한번 답을 찾았다면 다시 왜? 라고 질문하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감정의 뿌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비슷한 감정을 처음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대부분의 경우
이 질문은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당신을 이끕니다. 검열 없이 기록하세요.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써 내려가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 연습의 목표는 즉각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쉬워지고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패턴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감정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강력한 아군이 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제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여정을 걸어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고 고통을 피하며 가면을 쓴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배운 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림자 작업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림자 작업의 목표는 단순히 자기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고통을 성장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혼란을 명확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변화를 지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작업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것에서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작은 화분에 맞게 가지가 잘려지고 뿌리가 묶인 채 자랐습니다. 그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다 보니 뿌리는 더 깊이 뻗어나갈 수도 없었고 가지도 자유롭게 펼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나무가 마침내 풀려납니다. 더 이상 뿌리를 제한하는 흙이 사라지고 가지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순간 뿌리는 깊이 뻗어나가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갑니다. 이 나무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작업이란 당신의 뿌리를 풀어주고 가지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그동안 사랑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외면했던 부분까지 모두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 결과 당신의 선택은 더 명확해지고 행동은 더욱 일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와 싸우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순간 속에서 의식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조금씩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감정이 폭발하려 할 때 순간적으로 멈추세요. 분노, 두려움, 좌절이 몰려올 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때때로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인 패턴을 끊을 수 있습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나를 불편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나는 어떤 감정을 회피하고 있는가? 이것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다 보면 그림자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바라보세요. 떠오르는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자신의 감정을 나누어 보세요. 때로는 그림자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만으로도 그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회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그림자를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를 받아들이면서 삶이 변화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라파엘라는 강인한 여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공허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고 나 자신과 멀어진 느낌이 들지?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죄악처럼 여겨지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울면 안 돼. 약해지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이런 말을 들으며 성장한 그녀는 감정을 숨기고 강한 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림자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녀가 그토록 강해 보였던 이유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강인한 가면을 써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강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짜 강인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인 강인함으로 인해 그녀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림자를 통합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떨까요? 혹시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강인함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 작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치유하는 순간 그 변화는 당신을 넘어 가족, 친구,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가족 안에서 대물림되던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림자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따뜻하고 강인하며 진정한 연결로 가득 찰까요?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이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곳에서는 그림자 작업과 자기 탐색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과 같은 여정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 어떤 것을 깨달았나요? 자신에 대해 어떤 부분을 더 깊이 탐색하고 싶나요? 만약 익명으로 공유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길을 선택했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발견되고, 인정받고, 통합되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또 다른 일부일 뿐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당신은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